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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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 한 자리에서 다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박소남 센터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바쁘시잖아요. 많이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니까 기왕에 참여하시고 기왕에 1시간 투자하는 거 집중해 주시고 막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KDF에서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주제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 요거를 좀 같이 공부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번째는 이제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5번째는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왜 만날 때마다 이제 친절을 강조를 하나 하면은요, 친절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절과 행복을 주제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플라톤의 가르침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냥 친절하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까칠하게 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면은 마음의 평화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남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본인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본인은 더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이제 플라톤의 가르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랍니다. 이 플라톤은요, 현대 대학 교육의 원조인 그리스 아테네의 그리스 아테네 그 도시변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기관 형태를 띤 아카데미아를 이제 설치를 하고 많은 가르침을 전달했던 아주 초대 교육자예요. 철학자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플라톤의 가르침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고객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그 고객 서비스가 오늘 올라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고객의 심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형 문제 사례를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고객 서비스의 본질인지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심리 이해하는 첫 번째는요, 환영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객은 여기 이제 우리 건물에 나타났을 때 우리 이제 여기 근무자들이 환영을 해줘야지 전혀 그냥 오거나 말거나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냥 이렇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받고 싶지 그냥 이렇게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목말라 하고 필요를 느낄 때 대접을 해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값어치 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건물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적극 관심을 표명을 해야지. 아, 내가 좀 바쁘다 그래서 내 바쁜 업무 좀 하는 중이니까 뭐 이해를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고 해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고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그 마음, 이거 이해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요구를 하든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라도 그 요구를 다 받아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구를 받아주길 바란다는 것,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객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특징이 있어요. 한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 1년 만에 만났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지 않냐고 그냥 막 이렇게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했냐, 이거 맞대응에 싸울 일이 아니라, 아, 예,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무스하게 고객 서비스 대화가 이어지도록 대처를 해주시길 또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니, 고객이 이제 와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이제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금방 뭐 1분 내로 내려온다고 해도 그 단 1분 동안, 1분쯤이야 그냥 서서 기다려도 되지. 우리 마음에는 그렇지만은 고객은 단 1분이라도 편안해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단돈 100원이라도 본인이 실수를 해서 손해를 봤어도 그 손해를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러고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잘 도와달라고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고객의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챙겨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대형 문제 사례, 고객이 사실은 이제 그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몰려 있어요. 근데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손해보지 않도록 고객을 잘 챙겨드리는, 실질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한 사례를, 대형 사건 사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예, 잘 보셨나요? 이게 그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이제 손해보지 않도록 잘 챙겨드린 대형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분 고객은 사실은 이제 그 적금이 2천만 원짜리지만은 그 2천만 원은 이분이 아주 남은 노후의 아주 생존 자금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범죄자한테 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털리고 나면은 이제 살아갈 길이 정말 막막해지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계속 친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 따라온 이 남자가 여기 저 총을 소지한 범죄자예요. 무기를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걸 딱 직감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든지 여기 친절하게 하면서 여기 이제 돈은 분명히 이제 찾지만은 그거를 시간을 최대한 이제 끌면서 그 지금 현재 이 범죄 현장이다, 이거를 이제 동료 직원한테 사인을 보내가지고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일부러 지금 돈도 작은 봉투에다가 잘 안 들어가는 봉투를 가지고 꾸물거리면서 시간을 벌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객한테 이 가스총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 피싱범을 이제 완전히 체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돈을 잘 지켜줘가지고 피해를 안 입게 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를 하나 하면은, 고객 서비스가 무책임하게 이제 고객만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무사히 돌려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한테 친절하되 고객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고객이 이제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드리는 것도 고객 서비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마음이 이런 거다 이거죠. 우리가 고객 입장에 서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고객한테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이렇게 잘 챙겨드리는 것, 요거까지가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마음이에요.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위험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재해 사례는요, 이 지붕 고압 물청소 중에 이 추락사를 한 사고였어요. 되게 우리 이런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도봉 빌딩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경사로에 이 상부 지붕 덮개가 있는데, 이 지붕 덮개에 올라가서 고압 물청소하다가 이 채광창이 깨지면서 여기 이제 추락해가지고 이제 추락사가 됐는데요. 여기 요 창이, 채광창이 이게 약해요. 이게 두께가 4mm거든요. 그런데 이게 4mm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여기 호공을 밟으면 그냥 깨지어서 빠지게 돼 있고요. 요 각재에 의해서 이 각재 프레임으로다가 이게 지지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긴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잘못 밟았다가 여기 깨지면서 추락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머리 깨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하다 보면은 이 강도가 약한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요 폭 30cm 이상의 그 발판 설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해야 안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도가 약한 이런 이제 채광창 위에 이런 데는 가급적 이제 그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고 하거나 이런 이제 장비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올라갈 때는 이제 미끄럼, 파손 이런 거 넘어짐에 대비를 해서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요거 필히 부착하고 안전모 필히 쓰고, 그러고 이제 이 안전대를 꼭 활용을 해서 이 지지대에다가 거치를 해가지고요. 이런 작업을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해놓고 아주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해야만 우리가 다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두 번째 사례는 안전불감증이 엄청난 사고를 냈는데 이 우산이 흉기가 돼버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우산을 그냥 무심코 이거 휘저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여성분의 아주 은밀한 부분을 그냥 그렇게 찔러가지고 중상을 입혔어요. 그래 이런 사례가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주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딱 부딪히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 위에서 내려오던 분이 이제 엄청난 큰 비명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비명소리에 이 우산을 또 뒤로 다 쑥 빼는 순간에 뒤에서 올라오던 사람의 또 중요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거기 그냥 확 크게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 있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안전사고가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우리가 무심코 이런 사고를 만날 수 있구나,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요, 요 이동식 사다리를 이제 옥상 위에서 요 위에 높은 공간 여기를 청소를 하려고 여기 이제 이동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고압 살수기로다가 청소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2인 1조 작업의 원칙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 2인 1조 작업하다가 여기 이제 밑에 있던 보조자가 걸레 가지러 간 사이에 단독으로 그냥 올라가서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전 불감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동 사다리가 위험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2인 1조로 하셔야 되고 안전모 써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무심코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아이 보호구 이런 걸 미착용을 했고 단독으로 작업을 했고 여기 사다리 옆에 이렇게 측면 버팀대 쐐기 장치 이거 다 필히 하자고 했는데 이런 거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놓는 평탄한 견고한 바닥에다 사다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사다리 최상부 여기 맨 위에 올라가면은요 여기 필히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 자체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사다리의 높이를 잘 조절을 하고요.
여기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쓰면은 또 약간의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도 안전대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조자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고 이걸 철저히 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을 10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안전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인데요. 이거는 원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아주 표준화 자료예요.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이거든요. 요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이걸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제정을 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안전보건공단에 이제 안전보건 교육하는 교육 자료로 이렇게 제공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해서 몸 상태를 탄탄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우리 사무실에 그런 거, 계단에 그런 거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걷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만큼 체력이 증강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런 거 다 그려져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해서 이거를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좀 편안한 걸 좋아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면은 영양 섭취하는 거 대비 이거를 몸속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좀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소가 부족해서 그게 계속 체내에 쌓여가지고요. 몸이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이제 통통해지고 이제 배도 볼록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몸을 많이 움직이질 못해서 이런 상태가 와요.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 체질로 변화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이 육체를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면은요. 이 정신 건강에도 마음 건강에도 많이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단 이용, 걷기 이거를 생활화해야 돼요. 우리 그 미아 빌딩의 미아반 여사님들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미아 빌딩 미아반 여사님들은 전부 다 날씬하세요. 보니까 걷기가 이렇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네. 두 번째는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흡연자들이요. 똑같은 조건에서 흡연자와 흡연하지 않는 분과의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과 안 피우는 분의 건강 유지,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노원 빌딩의 이동민 실장님 음소거하고 참여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음주량, 술을 마시는 양은요. 각종 사고와 정비를 해가지고요. 술을 10배로 드시면은 사고도 10배가 더 날 수 있다는 것을 통계로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예. 우리 노원의 우리 호승기 씨, 호승기 반장님 음소거하고 참여해 주세요. 네. 질병 비용은 건강 문제와 이제 정비례해서 이렇게 건강 문제를 열심히 잘 챙기는 분은 질병 치료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먹고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야식은 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 이봉순 여사님도 지금 접속이 잘 됐어요. 음소거하고 참여해 주세요. 네. 이대로 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식사 시간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아침에는 우리가 출근 시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부지런한 분은 이제 또 아침에 조금이라도 식사하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마 시간 맞춰서 그냥 오시느라고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침 식사는 소량이라도 잘 챙겨서 이렇게 제때 드시고 점심 식사는 또 우리가 아주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점심시간 일정하게 드시면 저녁 식사를 잘 때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적정량이 얼마가 적정량일까요? 그냥 적정량은요.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 우리 위장의 크기가 내 발의 크기와 같아요.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좀 더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래서 요 발목 이하에 있는 발 크기와 내 위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걸 딱 발을 보시고 아, 내 위장이 요만하구나. 요 위 크기에 맞게끔 요 위 크기보다 적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위장이 수축 운동을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켜줘요. 근데 이 양보다 더 많이 이렇게 드시면은 이게 힘겨워서 수축 운동을 잘 못하고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위장이 병이 나고 여기 다른 장기들이 같이 피곤해가지고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정량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골고루. 편식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집에 가면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골고루 음식 골고루 먹으라고 코치해 주시잖아요. 본인부터 실천을 잘 하시면 돼요. 본인이 실천을 잘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요, 저녁은 조금 일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은 잠자리에 속이 불편해져요. 그리고요, 적정량을 저녁 식사 특히 가볍게 드시는 게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를 좀 과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저녁을 이제 일찍 드시고 소량을 드셨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제 9시 반, 10시쯤 돼가지고 속이 출출해가지고 야식을 드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야식이 밤새도록 내 위장과 내 모든 몸의 신체 기능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몸에 탈이 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야식은 절대 금지. 그런 걸 지켜주시고요. 올바른 식습관, 이게 건강에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물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물은 드시는 게 좋은데 물 말고 이렇게 야식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 이 건강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해요. 네 번째, 매일 7, 8시간 아주 수면하고 아주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잠을 제대로 주무시는 게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무세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려면 이제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이제 10시면 10시, 뭐 10시 반이면 10시 반 이거 딱 정해놓고 딱 매일 규칙적으로 잠들어야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숙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깊은 잠을 자려면은 카페인 음료는 안 좋아요. 카페인 음료라면 이제 오후 늦게 뭐 이제 커피나 그런 탄산음료 같은 거는 이제 자꾸 이제 잠을 깊이 못 자게 만들고요. 술도, 담배도 이게 잠을 자는 데는 굉장히 그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안전한 몸, 안전 관리, 안전사고 예방 이런 여러 가지의 건강한 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자, 이제 낮에 이제 밤에 잠이 좀 부족해서 낮에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는요, 낮에도 10분 이내에 휴식을 취하는 거는 많이 몸에 도움이 되는데 이 15분 이상 길게 잠을 자면은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오히려 다음날 밤에 또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분 이내로 짧은 그런 휴식은 이제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머리가 이제 산뜻해지고 날아갈 것 같은데 길어지면 15분 이상 길어지면은 이렇게 리듬이 깨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받으셔야 돼요. 이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이 예방접종을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해 보시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폐렴 예방접종 필히 5, 60대 다 이거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파상풍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A형 간염 예방접종, 이거를 필히 맞으셔야만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예방접종 필히 맞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유행할 때, 우리 이제 코로나 유행하고 그럴 적에 초기에 때 맞춰서 예방접종을 정확하게 맞으면 이런 이제 감염병이 막 유행을 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섯 번째는요, 건강진단과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빼놓지 말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검진 횟수를 제대로 챙겨서 검진을 받으시면 받는 만큼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진단,
때 맞춰 받으시고 암검진도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국가건강검진 지정해서 받으라고 하는 거 필히 받으셔야만 이거를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국가가 건강검진 받으라고 요구한 거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질병이 발견되면은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검진을 안 받고 게을리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드러났을 때는요, 그런 혜택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정기적으로 이걸 꼭 받으시는데, 이거를 잘 받으시는 분은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요, 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음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우리가 모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하고요,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지금 스트레스를 받지?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이걸 스스로 진단해보고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 긍정 에너지, 내 옆구리에다가 모터를 엔진을 하나 달고요, 거기서 긍정 에너지를 막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으쌰 이거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 몸에 이 에너지를 막 충전을 해야지 스스로 그냥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자꾸 처지면은요, 스스로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네, 우리 노원의 김영희 여사님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에너지를 막 충전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딱 얼굴에 아주 에너지가 30대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늘 하루에 한 번쯤은 명상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왜 우울할까? 내가 왜 불안감을 느낄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걸 스스로 진단해보고 이거를 쫙 해소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8번째는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누가 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칠고 과격하게 하면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그냥 에너지 소진되고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남한테 거친 말, 과격한 말 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서로 같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해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공감, 소통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하면은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기분 나쁜 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 역지사지, 이거를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와 대화할 때는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지 눈도 안 맞추고 딴 데 보면서 그냥 들어보라고 한마디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노원의 윤경자 여사님 지금 교육 잘 받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진짜지, 그냥 딴 데 보고서 자꾸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강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분 보면은 정말 고맙고 그래요. 이렇게 눈 맞추고 적극 소통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정제하고 순화하는 게 필요해요. 말을 거칠고 과격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그냥 승질 뿔뿔 내고 막 그 과격하게 막 욕설도 섞어서 하고 막 이러면은 엄청 뭐 와일드하고 뭐 이렇게 뭐 남자답고 막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거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언어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해요. 나는 실천 안 하면서 남들한테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양심상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말, 이렇게 이제 다듬어지고 이렇게 좀 따뜻한 말 쓰는 거 습관을 들여놨더니요,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거친 말, 과격한 말을 다 이렇게 좀 정제해서 순화해가지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 고객 전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9번째는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수시로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스트레칭, 틈나는 대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요, 이렇게 담 절리고 이런 거를 자꾸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하기 전에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일 마친 후에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요, 몸을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기서 우리 스트레칭을 수시로 많이 해주시면 막 접질려 넘어지고 암 결리고 막 이렇게 그냥 발목 삐끗해서 넘어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50견이 온 것 같다 그러고 막 통증이 온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마치고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을 좀 틈나는 대로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몸이 유연해져 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데, 이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가면서 일하는 게 내 몸 상태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괜히 쓸데없는 일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이렇게 누구 오늘 화풀이 좀 하고 싶은데 누구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적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10번째는요, 유해 요인 확인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부딪히고 다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거를 잘 확인하고 챙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상 당하는 거를 예방을 해. 그걸 위해서 이제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을 필히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주시는데, 보호구, 안전모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안전 장갑이나 또 이렇게 안전대나 이런 거를 잘 특성을 확인을 해보고 그 성능을 확인하고 제대로 착용하는 착용법을 숙지를 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충분하게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을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안전보건 건강수칙 10가지 말씀드리고 좀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오늘부터 실천을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제 한 1년쯤 지낸 다음에 그때 그 대머리 강사가 얘기한 대로 잘 실천했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 체질 회복했어. 그 얘기 듣길 잘했지. 그 마음에 담고 실천하길 잘했지. 아자. 이런 날이 틀리면 앞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당부드리고요. 각자의 안전과 건강에 이제 필수로 이게 필요한 거고요. 안전 건강 준수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히 행복한 일터, 나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안전 제일, 우리 이제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부상당하는 거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나 또 가족을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몸 상태를, 몸 컨디션을 좋게 유지해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점은 장기간 계속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그럼 좋을까? 전혀 없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무기력해지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 고독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뭐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인생 회의감을 막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트레스는 약간 받으면서 그걸 극복을 할 때 성장이 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선진국들이 이루는 그런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이 짧은 시간에 너무 급격하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이게 조금 이렇게 느슨했다가 완전히 추월당하는 거 아니야? 내 경쟁자는 이렇게 저만큼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 받는 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성장해오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됐어요. 스트레스는 극복하면 힘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요, 극복했을 때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직장에서 이제 찾아보면
우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어렵긴 해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옆에 있는 동료가 이제 뭐 4, 50년 이렇게 5, 60년 인생 살아오면서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표현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맡은 임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책임. 우리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직무 책임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모든 직무 책임이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에서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놨는데 이것도 이상하게 이것도 막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거나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또 그 NFC 태그 이것도 이제 막 제대로 다 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발칵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거 너무 그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스트레스 받고요. 그거를 전부 다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게 그냥 1분 1초까지 기록으로 남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우리 하는 업무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평가도 해마다 점점 더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이걸 다른 데도 다 잘하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점점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단체 생활하는 과정에선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아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걸 극복을 해야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직장 밖에서도요. 생활 환경에서 교통체증도 심하고 요즘엔 범죄도 심하고 웬 강남에서 그냥 멀쩡한 여자를 납치해다가 사람을 죽이질 않나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음료를 권했는데 마약이 들어있지 않나 이게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 문제가 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서 그런 영향이 전 세계로 파급이 돼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나타난 증상은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울 증상이 오게 돼 있고요, 의욕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괜히 짜증도 나고요,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요, 불안한 마음이 오기도 해요. 이게 절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거는 우리한테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신체적인 측면은요,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와가지고 화장실 가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잠을 깊이 못 자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몸이 괜히 이렇게 이제 또 불어나가지고 비만 증세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그 이제 증상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요. 이 알코올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게 그 이제 이걸로다가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을 들이면 이게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과식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그냥 한 길 건너뛰는 습관적으로 건너뛰는 거식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극복 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긍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정말 긍정적인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우리 노원센터의 박수남 센터장님은 아주 긍정 마인드로 1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 만나면은 그냥 엄청 그 유머와 위트가 넘쳐가지고 그냥 그 쌓였던 스트레스 순간에 그냥 완전히 확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예. 박수남 센터장님 우리 강북 빌딩에 지금 자주 오세요.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스트레스 좀 싹 좀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네, 긍정적인 만남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인상을 좋게 갖는 게 중요해요. 인상을 좋게 해야지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그래가지고 진상이 되면 안 되고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취미 생활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음악을 듣고 또 이렇게 힐링하고 충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체력 관리를 열심히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몸 상태가 좋아야 스트레스를 극복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시고요.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우리 조회하면서, 그냥, 이거 오늘 또 시작해 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도 신바람 나게 파이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스트레스 딱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침 조회 멋지게 한번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요. 스트레스 극복 방안 네 번째는요. 한국에만 있는 증상인데 TV 드라마가 재미있지만 막장 드라마가 계속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만약에 16부작이면 16번 계속 끝까지 보게 만들려고 엄청 그냥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래 놓으면은 24시간 또 긴장 상태로 그냥 머리 복잡하게 기다려야 되고 드라마는 완전히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그래서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영화를 한 편, 한 달에 한 편도 좋고 두 편도 좋고요.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보는 시간만 딱 집중하면 끝나면은 딱 마무리되고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요. 스트레스 극복 방안 다섯 번째는요. 술, 담배에 의존하는 거를 탈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고요. 비용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 성과를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거를 미래의 성과를 열매를 미리 갖다 놓고 이미 이룬 걸로 보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재해 예방이 우리 모두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요. 행복을 하는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나서 한번 어디고 이렇게 다치잖아요. 다치고 나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면은요. 우리의 그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남은 세월 계속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라마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드라마 한 장면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요. 어느 건물에 그 이제 증권회사에 정규 직원이 근무하다가 명품 시계를 하나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거를 아주 애매하게 미화원실에 와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놔라 너 훔쳐갔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명을 써서 이 혼자 곤경에 처하는 거를 동료들이 잘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이거를 원인을 추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한 이 사례를 우리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괜히 이제 이런 거 오해받거나 누명 쓰거나 이런 거 없도록 서로 신뢰를 쌓아서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 환경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참고할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완전히 도둑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오해받은 한 사람만 내버려 두면은 그 한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누명 쓰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누명을 벗게 해줘야지.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겪은 세월이 얼마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통장에 예금된 거 보고서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예금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더욱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나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를 딱 듣고, 이 이제 선배가 딱 나서가지고, 우리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 보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막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이제 그 미화 반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거 확인해 보자.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전부 다 덤벼 들어가지고서는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 속에서 그 명품 시계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명품 시계를 이제 찾았을 때 그 명품 시계가 쓰레기통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거를 이제 뭐 그 재활용 분리 확인하면서 이거를 찾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찾아내지 못해서 이건 실수를 해서 미안하다. 여기까지는 정당하게 사과할 수 있지만은 근데 도둑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몰아붙인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과해. 당신도 사과해라. 네? 이거는 실제 쓰레기 수거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쓰레기 봉투에서 담으면서 그렇게 발견 못한 거는 이제 작은 실수지만 사람을 완전히 도둑 취급을 하고 당연히 네가 훔쳐갔지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절대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다. 정식으로 사과를 해라. 응? 사과 안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강력한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정식으로 뭐 저 잘못한 건 없네요 하고서는 잘한 건 없네요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사과를 받아내면서 이제 이 미화원 씨를 이렇게 이제 그 만만히 보거나 이렇게 이제 그 도둑 취급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한 사례를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게 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제 협력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우리 같이 근무한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동료를 왜 의심하고 동료가 혼자 곤경에 처한 걸 우리가 방치해둘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사례를 제가 참고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은 우리가 이제 습관을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서 건강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몸 건강과 우리 정신 건강, 안전하게 일하는데 꼭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저 안옥희 여사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훌륭하세요. 네, 최고세요. 네. 자, 최고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웅 롬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령관이 사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 훈련이다. 그래가지고요. 평소에 교육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 롬멜의 부하들이. 그때는 이제 막 훈련 받느라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사막의 여우 특공 작전으로다가 멋지게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 아군들은 전혀 안 다치고요. 안전하고 죽은 사람도 없이 상대방 부대를 완전히 섬멸을 해가지고 병신 만들거나 그냥 목숨을 뺏거나 전투에서 완전 승리를 거두게 한 것, 이거를 최고의 복지로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는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자존감을 지켜나가는데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은 최고의 복지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우리 동종업계 최초로 최고의 복지 안전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동종업계의 선두 KDFS가 이렇게 안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안전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KDFS에 근무하는 모든 식구들,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 모두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 건강보건교육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안전을 통한 행복 기반을 닦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시간에 오늘 아주 전부 다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적극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상훈 소장님이 피곤하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예. 피곤하셔도 집중해 주세요. 네, 지금 중요합니다. 네. 피곤하 보네. 네, 김정숙 씨. 네, 음소거하고 집중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신뢰를 쌓고 내가 혹시라도 오해받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협력과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일하는 게 행복한 일터의 생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약간 좀 촌스럽고 바보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행복해지게 만드는데 강력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가 행복입니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에서 가족 모두, 특히 우리 이제 그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이제 노원센터는 우리 노원센터 건물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그 같이 근무하는 이제 동료들, 이렇게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노원센터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같이 근무했었고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앞으로도 같이 근무해 나가실 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하고 만났으니까 한번 우리 파이팅 한번 합시다. 네, 제가 그 노원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좋아요. 노원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좋아요.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정말 노원센터 최고예요. 제가 노원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독창을 해주세요. 네, 노원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남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늘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말씀 해주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늘 않고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KT 빌딩에 대한 하드웨어 문제가 좀 생겨서 KT 빌딩들은 전부 KDFS로 5월 1일자로 바뀔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이제 노원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빌딩들은 전부 KDF 소속으로 5월 1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미리 이제 계약을 취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니까 미리 아시고 또 이 근무하는데 서로 스트레스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전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